주말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58일간의 조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폐수 무단 배출 적발에 따른 조치로 환경단체는 낙동강 수질 오염 등을 들어 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 재정 운용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안동시는 설명 자료를 내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센터를 다음 달 4일 개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파가 물러나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27일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7도, 금요일인 28일도 13도에서 18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 등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이 안동시의 재정 운용 방식에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안동시의 잉여금이 평균 20%씩 증가해 총 1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안동시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순세계 잉여금은 최근 3년간 연 2천억 원 수준으로 이는 경북 22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명시 유혈군 역시 최근 3년 평균 1,800억 원 수준이라며 주민 수건 사업 등의 협의 지연이 주된 2월 사유로 사전 협의와 조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시의회 김세론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재정 운용에 문제가 없다며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안동시는 2021년부터 3년간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됐고 중앙부처와 경북도로부터 재원이 늦게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규모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총 예산 규모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13.8%로 경북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8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시 2월의 경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수용, 환경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이 길어지기도 하는 만큼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절차상 예산 이월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26일부터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폐수 무단 배출이 적발된 후 대법원까지 가는 긴 과정 끝에 지난해 10월 조업 중단이 확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희동 기자. 네, 서희동입니다. 네, 이번 조업 중단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석포제련소의 조업 중단은 오는 4월 24일까지 58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국내 2위이자 전 세계 6위 규모인 아연 생산 등 모든 조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에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조업 정지 이후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 기간까지 보면 앞으로 넉 달가량은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 지점에 있다 보니까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늘 이뤄왔는데요. 조업 중단으로 이어진 건 이번이 두 번째죠. 맞습니다. 석포제련소가 1970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열흘간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때도 2018년에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에 800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업 정지에 따른 기업의 손실액은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황산감지기 경보기를 꺼놓은 상태로 공장을 가동한 것이 적발돼 추가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 조업 정지 기간에 이어지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네, 환경단체들은 조업 중단을 넘어서 공장의 영구 폐쇄까지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는 세 번째 조업 정지를 이른바 삼진아웃 대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경상북도와 국회에서 석포제련소를 영구 폐쇄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안동댐에서 검출되는 고농도 중금속의 원인을 석포제련소의 폐수 배출로 지목하면서 낙동강 오염을 막고 영남권 주민의 식수 안전을 담보하는 방법은 석포제련소를 영구 폐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경상북도에서도 석포제련소의 이전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난해 10월에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석포제련소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화에서 더 이상 아연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제련소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11월에 경상북도와 봉화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 구성이 완료됐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는 회의가 한 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전 부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쯤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요. 경북도는 아직 관련 예산이나 후보지 등에 대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첫날인 26일 위기 극복 및 무죄해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사 양측 대표는 선서문을 낭독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대기 배출 기준 준수 등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영풍 측은 장기간의 조업정지 기간을 환경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재가동 이후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옛 신당중학교 건물에 들어선 한국어 교육센터.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판 뒤집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칙과 약속,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게임과 결합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인데요. 12가지 색깔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판 뒤집기 게임과 결합해서 색깔 용어를 알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9만 3,814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6만 7,806명보다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4일 한국어 교육센터를 개관합니다. 한국어 교육센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준비 없이 학교에 입학해 학교 수업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위탁 교육기관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은 학생이나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으로 다문화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한국교육센터는 3월 개관하여 3월 24일부터 1기 위탁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1일 6시간 이내 30명 내외 이주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내용으로 연중 상시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문화가 아닌 다 함께하는 문화, 다문화 시대. 대구교육청은 한국어 교육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책 논의가 한창입니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딴 법안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우려도 뒤섞여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살 초등학생.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학교 안에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정이 학교 안전을 살피기로 한 이후 국회에서도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 관리 체계와 학교 안전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울증인지 정신질환인지 이런 것들이 그 원인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이걸 해법에 있어서도 교육이나 교육부 관계자만 참여해서는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에서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교육부 측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후속 대책으로는 늘봄학교 안전 귀가 방안과 초1, 2는 대면 인계, 동행 기과를 원칙으로 학교 내에서 인계 지점까지 학생들을 인솔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보호자가 학생과 동행하여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위험 교원을 분리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 계획도 내놨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내진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구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학부모는 임시 방편식 정책에 그칠까 우려했고 호미로 막는 식의 정책이 계속되는 희생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현직 교사는 이미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고위험 교원의 기준이 매우 모호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고위험 교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그 교원에 대한 과도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교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학교 내 CCTV 설치 역시 논쟁의 중심에 선 대책 가운데 하나. 여러 비극을 겪어온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대책들인 만큼 더 신중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안동 도산면에 위치한 예끼마을이 UN 관광청이 주관하는 제5회 UN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관광마을은 전 세계 농어촌 지역 관광지 중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실천하는 마을을 발굴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2021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신안 퍼플섬을 포함해 총 6개 마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끼마을은 과거 예안면에 있었지만 안동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마을을 도산면에 그대로 옮겨온 마을로 벽화거리와 트리가트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자연 환경을 예술로 리브랜딩한 예술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안동시는 예끼마을의 선정을 위해 이번 주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받고 추후 세계관광기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경상북도를 찾아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5일 경상북도의 화공 굿모닝 특강 강연자로 나선 반기문 전 총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 시민 정신 함양 등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들을 중심으로 경상북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실현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년 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2024년도 환경관리 업무평가에서 대구 수성구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관리 업무평가는 대구시 9개 구군을 대상으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 수질 개선 등 환경관리 업무 추진 실적 28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환경부 주관 2024년 그린시티 선정을 비롯해 망월지 생태환경보건사업, 환경교육 운영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성구는 올해 환경관리 분야 사업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